오리칼쿰. 이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있는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여러 고대 저술에서 언급된 금속입니다. 이에 따르면 오리칼쿰이 금 다음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고대 아틀란티스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채굴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오리칼쿰은 매우 귀한 금속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채굴한 것으로 볼 때 한 종류의 금속이거나 또는 합금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수세기 동안 전문가들은 전설 속 오리칼쿰 금속의 구성과 기원에 대해서 서로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틀란티스의 잃어버린 금속인 오리칼쿰이 시칠리아의 한 난파선에서 발견되었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군 소속의 고고학자 그룹이 시칠리아 연안에 2600년 된 난파선의 근처에서 모래 해저에 흩어져 있는 약 200여 개의 주괴를 발견했던 것이죠. 주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기록에서 전설적인 도시 아틀란티스에서 온 희귀 주조금속이었던 오리칼쿰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난파선 근처에서 총 39개의 직사각형의 금속 주괴가 발견되었고 이후 또 다른 동일한 금속 주괴가 추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난파선은 1988년 시칠리아 젤라 해안에서 약 300m 떨어진 얕은 바닷속에 있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대의 이 배가 난파 당시에 젤라는 부유한 도시로 보였으며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고대 당시에 배가 침몰했을 때 오리칼쿰의 주괴가 아마도 그 공장의 실험실로 향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칠리아 해양청장인 세바스티아노 투사시는 그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귀중한 주괴가 그리스나 소아시아에서 시칠리아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랫동안 신비한 금속으로 여겨진 오리칼쿰 주괴에 대한 발견은 이제껏 그와 유사한 것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대 문헌과 몇 가지 장식물들을 통해 어쩌면 오리칼쿰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시칠리아 해안에서 발견된 2600년 전의 난파선에서 발견한 주괴를 분석한 결과 구리가 약 75에서 80%였으며 나머지는 아연과 니켈 그리고 낫과 철로 구성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플라톤의 기원전 크리티아스 대화뿐만 아니라 이것이 처음 언급된 것은 기원전 7세기 헤시오도스에 이어서였으며 아프로디테에게 헌정된 호메로스 창가에서도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아틀란티스 성체를 둘러싼 내벽들은 오리칼쿰의 붉은 빛으로 번쩍였다. 사원의 내부 벽과 기둥 그리고 바닥은 오리칼쿰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지붕은 금과 은, 오리칼쿰으로 알록달록했다. 신전 중앙에는 포세이돈의 법과 포세이돈의 장자와 그의 왕자들의 기록이 새겨진 오리칼쿰으로 만든 기둥이 서 있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사원 내부의 벽과 기둥 그리고 바닥은 오리칼쿰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그 지붕 또한 금과 은, 오리칼쿰으로 알록달록했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화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리칼쿰이라는 용어는 동전에 사용되는 황금색의 청동합금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동전을 만든 구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었고 따라서 오리칼쿰은 금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에 따르면 오리칼쿰은 그리스 페니키아 신화의 인물이었던 카드머스에 의해서 발명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카드머스는 그리스 중부
테베의 설립자이자 첫 번째 왕으로서 그 아크로폴리스는 원래 그를 기리기 위해 카드메이아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긴 오리칼쿰은 금과 구리의 합금 또는 구리와 주석, 구리와 아연이나 황동 또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금속으로 다양하게 추측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인이었던 버질의 서사시 아이나이드에서는 투르누스의 흉갑이 금과 흰색의 오리칼쿰으로 뻣뻣하다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리칼쿰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금과 은의 합금이라는 이론이 성립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또한 유대인의 고대사에서 요세푸스는 솔로몬 성전의 그릇이 아름다운 금과 같은 청동인 오리칼쿰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알쏭달쏭한 오리칼쿰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오리칼쿰이 도가니에서 아연 광석과 목탄 그리고 구리금속의 반응을 통해 그것이 굳는 과정에서 고대에 만들어진 황동과 같은 합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3000년 동안 해저에 놓여있던 오래된 난파선 속의 오리칼쿰처럼 보이는 죽에 대한 발견은 마침내 이 불가세의한 금속의 기원과 구성에 대한 오랜 미스터리를 풀게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처럼 발견된 것이 진정한 오리칼쿰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대의 신비한 금속의 구성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채 그것이 오리칼쿰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발견에 대한 보고서들은 마치 이 금속을 오리칼쿰으로 단정짓는 듯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난파선이나 그 속의 금속 덩어리가 아틀란티스로부터 온 것이라는 관련성 또한 없습니다. 플라톤은 단지 그것이 아틀란티스에서 채굴되었다고 말했고 그것이 금보다 더 귀중하다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발표는 전체 그림을 설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사 속에 이름 있는 사람을 표기하면 대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지브롤터에서 포르투갈의 남서쪽 끝까지 뻗어있는 이베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리칼쿰이라는 이름이 고대 코니 사람들에 의한 아주 오래된 현지 언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 또한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단어 오리는 금을 의미했고 칼코스는 구리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이집트 기록에서 얻은 바로 그 이름은 이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베리아 남서부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금과 구리의 합금을 묘사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난파선에서 나온 주계는 이 조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플라톤의 시대까지 코니 언어와 알파벳은 이미 아주 오래된 상태였고 그들의 단어 중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어와 로마어로 통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발견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뿐 확실한 단서가 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수상한 금속이 발견된 배가 기원전 6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며 아마도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당시 항구에 막 입항을 하려던 찰나 침몰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당시 소중한 화물을 싣고 그들이 항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배 안에는 헬멧과 무기들도 있었는데 당시 해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침입에 맞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에 대한 설명에서는 그들의 제국이 매우 위대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물건들을 가져왔고 그곳 자체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자급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틀란티스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매우 견고하고 유용했으며 당시에는 오리칼쿰이 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칼쿰은 아틀란티스의 중심에 있는
포세이돈 신전 내부에 마법의 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땅의 영역은 검은색, 흰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상의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것들은 때때로 장식을 위해서 서로 섞여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벽은 노수로, 두 번째 벽은 주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성벽인 안쪽의 성벽은 오리칼쿰의 붉은 빛으로 번쩍였다는 것이었죠. 결국 오리칼쿰이 정확히 무엇이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추측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당시 그것을 만들고 판매했던 많은 상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불가사의한 물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오리칼쿰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리칼쿰에 대한 생산 과정이 어쩌면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기록도 없고 그리고 사용된 유적 또한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연구에 따르자면 한 가지 적절한 설명은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금속의 도가니에서 아연과 목탄 그리고 구리가 서로 반응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반짝이는 노스 같은 합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장신구에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내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발견한 난파선 속의 금속이 전설의 오리칼쿰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속에서만 남아 여전히 그 어딘가 잠들어 있는 잃어버린 고대 기술의 산물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누군가 오리칼쿰을 현대 기술의 어딘가에 이미 재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